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루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어제 판문점에서 북측 주요 인사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측 인사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김성애 당 통일전선부 실장 또는 최선희 외무성부장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문점에서 북미 간의 마쿠 대화 채널이 드러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곧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왔기 때문에 2차 북미 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겐 또 한 번의 기회라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말을 이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볼턴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무엇보다 북한은 미국이 열어놓은 문으로 걸어 들어와야 한다. 여전히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북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란 한 대목에 눈길이 갑니다. 초강경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은 북측과의 대화를 호락호락 진전시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요. 그의 입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가 기정사실화된 건 북미 간의 대화 국면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지점입니다. 다만 북측이 싱가포르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건 그의 압박 의도를 보여주는 부분으로도 읽힙니다. 은퇴를 앞둔 현재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소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앤드루 킴, 지금까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보좌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무역을 담당해온 인물이죠. 그 판문점에서 최근 북측과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당연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준비 의제들이 논의됐을 것인데요. 그 앤드루 김이 그 북측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했으리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앤드루 김의 파트너 격인 김영철 그 북한 통일전선 부장이 이제 나오지 않고 그보다는 실무라인인 김성애가 마주 앉았다는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은 버티고 있다. 상당히 교착 국면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될 몇 가지의 보도들이 있는데요. CNN은 이제 북한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로 이제 의심받고 있는 영저리와 화정리 미사일 기지 건설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포린 어페어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화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미국의 언론 보도는 그 외교 정책 전반의 기류와 무관치 않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볼턴은 그 능수능란하게 언론 보도를 활용해서 자신의 정책 기조 방향을 관철하는데 활용하는 인물로 꼽혀오기도 했습니다. 자, 숨가쁘게 이제 굴러갈 1, 2월에 북미 간의 담판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가능할까요? 주된 변수는 이러한 북미 간의 합의 마쿠 협상의 진전 또 그 진전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북측의 판단 그런 것들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측의 이른바 관록 있는 인민방송원 리춘희 앵커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국내 모 방송 앵커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을 졸업했고 한동안 연극단에서도 일했습니다. 어쩌면 민족의 분단과 폐쇄적인 북측 사회의 어떤 현실이 그를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5살, 우리 기준으로는 벌써 은퇴했을 나이지만 그는 현재 건재합니다. 최근 텔레그래프와 미 ABC 방송 등 외신들은
최근 그가 방송에 잘 등장하지 않는 점을 들어서 그가 은퇴의 수속을 밟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이 같은 외신들의 보도를 따라서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그를 핑크레이디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핑크색 한복을 늘 입고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자, 핑크레이디가 등장할 때면 국제사회에 재앙적 소식이 전달된다. 이런 자극적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복을 입은 그를 핑크레이디라 하는 외신들의 보도를 인용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현지에서 전화 한 통하면 확인될 수 있는 간단한 신상 취재. 그러나 우리는 그조차 확인할 수 없어서 이러한 외신들을 인용해서 전해야 합니다. 육자회담의 당사국 가운데 평양에 지국을 두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너무나 당연시되는 현실. 그러나 무릎이 미니스커트가 올라간 길이를 재서 풍속을 단속하던 그러한 총극이 이제는 웃음거리로 남는 것처럼 지금 남북의 언론 보도 관행 또한 미래의 어느 시점 되돌아볼 때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때 그 시절의 풍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